자, 오늘은 제4 2계 선형미분 방정식의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부족감쇄, 임계감쇄, 과감쇄, 질량 용수철 모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스프링이 하나 있어요. 이 스프링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다 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질량 m이 되는 물체가 이 스프링에 이렇게 매달렸을 때 가만히 있는 이 상태에서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 늘어난 길이를 S라고 가정을 해 볼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S만큼 늘어났다. 물체를 가만히 매달아 놓으니까 그냥 S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가정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질량 M이 여기 스프링에 매달려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시간이 이제 T만큼 지났을 때 여기 가만히 매달린 상태가 이제 X가 0인 그런 상태입니다. X가 0인 상태예요. 그럴 때 시간 T에서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스프링의 길이가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럴 때 그 위치를 0에서부터 위치를 xt 이렇게 줄 거예요. 시간 t에서의 위치입니다. xt는. 자, 그리고 여기 달려 있는 것은 감쇄 장치예요. 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요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건 감쇄 장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기 옆에 C라고 써놓은 것은 이 감쇄 장치의 비례상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용수철 옆에 있는 K라는 수는 용수철 상수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그림처럼 스프링이 있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는 스프링에다가 물체를 달아 놓으면 스프링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 그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움직이면 위치 X가 결정이 될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그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F는 m 곱하기 a 이런 식을 갖습니다. 그럴 때 F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M은 물체의 질량이에요. 그리고 A는 물체의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의 위치를 XT라고 두었다면 당연히 가속도는 2번 미분하면 되니까 X의 더블 프라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정을 해줍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계산해서 이제 합해야 될 텐데 크게 그 힘을 이렇게만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모델링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힘들은 다 무시하고. 그래서 첫 번째 매달려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죠. 그렇죠? 그 다음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복원되려는 그런 힘이 작용해요.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쇄력이 작용을 합니다.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외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힘은 크게 이렇게 4가지 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이제 이 4가지 힘을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력은 mg예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g는 중력 가속도고 우리는 그 값을 9.8 정도만 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9.81 여기까지를 선호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정에서는 9.8을 쓸게요. 이렇게 약속합시다. 물론 시험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9.81이라고 썼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걱정은 할 건 없습니다. 어쨌든 9.8이라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원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는데, 복원력은 스프링을 잡아당기면 그러면 반대로 잡아당기는 걸 반대쪽으로 복원하려는, 원래대로 복원하려는 그런 힘이 생겨요. 반대로 스프링을 눌렀다면 그렇다면 안 눌리려고 저항하는 힘이 생겨요. 원래대로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 그렇게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런 힘입니다. 스프링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후크의 법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후크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는 상수가 있어요. 그걸 K라고 약속을 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K는 용수철 상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처음에 그림처럼 질량 M을 이 스프링에 매달았을 때 가만히 있던 스프링이 늘어나죠.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중력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때 용수철이 S만큼 늘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냐 하면 KS는 중력 mg하고 같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 K는 S분의 mg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럴 때 이제 K를 계산하는 법은 알았죠. 후크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스프링의 복원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게 후크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작용하는 반대쪽으로, 운동하는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할 거니까 우리가 그 스프링에 물체가 달려서 물체의 시간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대쪽으로 용수철은 이렇게 당기려고 하니까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그때 처음에 이미 S만큼 늘어나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XT만큼 더 늘어났지요. 그렇죠? 이만큼. 그러니까 전체는 S하고 XT를 더한 것만큼 늘어났죠. 그렇죠? 해서 늘어난 길이는 S 플러스 X입니다.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비례상수 K가 붙어요. 이렇게. 해서 복원력은 마이너스 K S 플러스 XT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복원력은 이제 이해가 됐겠죠. 그 다음 감쇄력. 감쇄력은 마찬가지. 이렇게 감쇄 장치가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인데, 감쇄력도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자, 그래서 X를 플러스 쪽으로 생각을 했다면 마이너스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감쇄력은 사실은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감쇄력은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것도 있고 물체의 가속도에 비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물체의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라는 것은 위치를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x 프라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감쇄력은
반대 방향이다라는 마이너스와 그 감소의 상수, 그걸 C라고 했을 때 C 곱하기 X 프라임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외력. 외력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외부에서 그 물체를 이렇게 건드리는 힘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걸 외력이라고 부를 텐데, 그것을 GT라고 표현할게요. 함수로.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보통 GT가 코사인 T, 사인 T, 삼각함수 중에서 이런 것들로 표현된다든지 아니면 지수함수, 다항함수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해서 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스프링의 운동을 자유운동 이렇게 부르고, 외력이 있을 때는 강제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힘을 정리를 해봤어요. 중력, 복원력, 감쇄력, 외력. 어렵지 않죠? 우리는 이 네 가지 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일단 외력이 0인 경우 조금 전에 자유운동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유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이것을 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제차라는 것은 는 오른쪽이 0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외력을 0으로 두고 할 거예요. 자유운동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강제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그 는 오른쪽이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푸는가 라는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모델링 할 때 배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죠. 뉴턴의 법칙이 F는 ma 이렇게 표현되는데, 위치함수를 x라고 했으니까 가속도 a는 x를 2번 미분한 거, 그렇죠? 그래서 ma는 mx의 더블 프라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F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네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중력, 복원력, 감쇄력, 외력. 근데 외력은 0이다 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지금은 계산할 건 없죠. 중력 mg였어요. 복원력 마이너스 k s 플러스 x였어요. 감쇄력 마이너스 c x 프라임이었어요. 그렇죠? 외력은 0이니까 더할 건 없고, 그렇다면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주게 되면 결국은 아까 용수철 상수를 정의할 때 mg하고 ks하고는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빼준 거니까 이건 상쇄돼서 없어지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남은 거고, 그렇죠? 뒤쪽에 이제 감쇄력 그게 남아서 마이너스 cx 프라임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다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왼쪽에 mx의 더블 프라임이 있었고, 이 두 가지 힘은 이항해서 넘겨주면 cx 프라임 플러스 kx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 넘겼으니까 오른쪽은 0이 되죠. 그렇죠?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미분 방정식,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질량 용수철 모델 중에서 자유운동에 대한 것을 모델링 했어요. 이렇게 방정식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매달리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용수철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설치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평으로 설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력이라는 건 받지 않죠, 이제는. 그렇죠? 판에다가 받쳐놨으니까 계산할 중력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은 0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역시 수평으로 놨으니까 예, 스프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물체를 매달아도 예, 그 중력을 받는 앞에 그림에서처럼 예,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해서 얼만큼 늘어나는 그런 길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길이 S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도 S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아까 중력과 S가 있는 경우에 예, KS하고 MG가 예, 빼서 없어진 것처럼 지금은 아예 그 두 항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 예, 스프링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매달아 놨던 예, 아니면은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설치를 했던 예, 우리가 얻는 모델링한 방정식은 똑같죠? 예, 그럼 이 방정식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0이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는 예,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지요? 가볼까요? 우선은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운동을 자유운동이라는 용어와 강제운동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유운동은 외력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력 GT가 0인 거고 강제운동은 외력이 있어요. 그럼 GT는 0이 아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유운동은 기본적으로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0이다. 이렇게 생겼고 강제운동은 기본적으로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gt다.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자유운동도 강제운동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예. 감쇄력 C가 0인 경우에는 감쇄가 없어요. 무감쇄 운동이라고 붙일 거고 C가 0이 아닌 경우는 감쇄가 있어요. 그래서 감쇄 운동이라고 할 거예요. 강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감쇄력 C가 0이면 감쇄가 없어서 무감쇄라고 할 거고 예, 감쇄상수 C가 0이 아니면 감쇄가 있어요. 그래서 감쇄운동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유운동에서 감쇄가 없으면 자유무감쇄운동, 자유운동에서 감쇄가 있으면 자유감쇄운동 이렇게 부를 거고 강제운동에서 감쇄가 없으면 강제무감쇄운동, 강제운동에서 감쇄가 있으면 강제 감쇄운동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자유무감쇄운동 하는 것은 방정식이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kx는 0이다. 이렇게 생길 거고 자유감쇄운동은 c가 있으니까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0이다. 이렇게 생겼을 거고 예. 강제 무감쇄 운동은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kx는 gt 오른쪽에 외력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강제 감쇄 운동은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gt다. 이렇게 생겼죠. 다 됐지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유운동에 대해서만 배울 거니까 이렇게 자유무감쇄 운동하고 자유감쇄 운동하고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가 표현하는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예, 가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자유무감쇄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유무감쇄 운동이니까 방정식은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kx는 0이다. 이렇게 생겼죠.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특성 방정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특성 방정식 연습이 다 됐지요. 우리 미분 연산자 D를 써도 되고 람다를 써도 돼요. 람다를 써볼까요? M 람다 제곱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감쇄상수가 0이니까 그러니까 X 프라임에 관한 항이 없으니까 특성 방정식도 람다에 대한 1차 항은 없지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식을 풀면 돼요. 람다 제곱이 K는 넘겨서 마이너스 M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M분의 K 이렇게 표현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람다는 루트를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M분의 K가 있죠. 그렇죠? M과 K라는 것은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복소수로 표현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분의 K,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고쳤으면 곱하기 I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앞에 있는 루트 M분의 K를 편의상 W0라고 둘게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W0라고 놓을 거예요. 이 수는. 자, 그러면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W0 I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죠? 실수부는 없죠. 그렇죠? 실수부가 없으니까 해는 2의 영승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죠. 영승은 1이니까 곱할 건 없고 그럼 뒤에 있는 코사인, 사인, 허수부를 가지고 만든 코사인, 사인만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해서 앞에 있는 실수부는 0이다. 그렇죠? 그러면 계산할 게 없습니다. 뒤에 있는 허수부는 I 앞에 W0가 있으니까 W0를 가지고 코사인, 사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죠? 해서 일반 해는 XT는 C1 코사인 W0T 플러스 C2 사인 W0T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이 해곡선을 그려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코사인, 사인에 관한 것을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식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문자 C 곱하기 코사인 W0T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코사인 안에 A 마이너스 B 이런 모양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사인 A, 사인 B 이렇게 고쳐지는 거 알지요? 자, 그렇다면 얘를 전개하면 C 곱하기 이제 전개해서 코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꾸고 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C 곱하기 코사인 W0T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W0T 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 비교하려고 해요. 코사인 W0T, 코사인 W0T 공통이지요. 사인 W0T, 사인 W0T 공통이지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곱해져 있는 C1과 C2라는 것을 C 곱하기 코사인 알파, C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같다라고 둬볼 거예요. 그러면 C1은 C 곱하기 코사인 알파, C2는 C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러면 C1하고 C2를 제곱해서 더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C제곱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C는 대문자 C는 루트 C1의 제곱 플러스 C2의 제곱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눠볼까요? C1분의 C2를 계산하면 C 코사인 알파분의 C 사인 알파인데 C는 약분되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고 그건 텐전트 알파죠. 그렇죠? 그러니까 텐전트 알파라는 각이 C1분의 C2가 되는 알파와 루트 C1의 제곱 플러스 C2의 제곱이라는 수 대문자 C를 가지고 우리는 해를 이제 합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코사인과 사인을 합성하는 공식을 이렇게 만든 거지요.
해서 xt는 c1 코사인 w0t 플러스 c2 사인 w0t였는데 이걸 합성해 보니까 c 코사인 w0t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렇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결국 코사인처럼 이렇게 진동을 하지요. 그렇죠? 예, 해서 자유무감세 운동은 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코사인의 주기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원래 주기가 2파이가 주기였으니까 여기 변수 앞에 W0가 곱해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2파이로 나눈 이수 2파이는 이 코사인 함수의 주기입니다. 원래 함수에. 그렇죠? W0를 2파이로 나눈 이수 2파이분의 W0 이것을 우리는 이 해의 고유 주파수라고 불러요.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이 얼만큼 뛰는지는 코사인 앞에 곱해진 수가 결정해 주지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C를 곱하면 마이너스 C와 플러스 C 사이에 있겠죠. 그렇죠? 이 그래프의 폭이지요, 결국은.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C일 거고 위에가 플러스 C겠죠. 그렇죠? 그래서 C를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 이렇게 부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알파를 우리는 위상차라고 불러요. 알파만큼 이렇게 각이 이렇게 변동했어요. 이동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상차라는 것은 phase angle difference라고 합니다. 영어로. 위상차라고 불러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유무감세 운동은 이제 해결이 됐죠. 그렇죠? 자유무감세 운동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어렵지 않죠? 가볼까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자유감세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감세 상수가 0이 아닙니다. 그렇죠? 해서 운동 방정식이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0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특성 방정식을 풀어내면 되고 특성 방정식 우리 연습했죠. 지난 시간에 만들어 볼까요? 람다로 표현해서 m 람다의 제곱 플러스 c 람다 플러스 k는 0이다. 그렇죠? 방정식에 더블 프라임과 x 그 앞에 있는 상수를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쓰면 람다를 구할 수 있어요. 람다는 이제 짝수로 표현됐는지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일반적인 걸 씁니다. 그러면 이 창에 있는 그 개수의 2배 분의 1차항 개수의 부호를 바꾼 거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것을 제곱한 거 c제곱 마이너스 2차항 개수 곱하기 상수항 거기다가 4배한 거. 그렇죠? 해서 람다는 2m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결국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결정하는 거죠. 루트 안에 있는 c제곱 마이너스 4mk 이것이 플러스 값이냐 0이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이게 해의 모양을 결정하지요. 그렇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요. 루트 안에 있는 c제곱 마이너스 4mk가 0보다 크다. 그렇다면 결국 실근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람다는 서로 다른 두 실수를 근으로 갖죠. 그렇죠? 하나는 2m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람다는 2m분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한 대로 지수함수로 표현하면 되죠. 예, 일반 해는 x는 c1 2의 2m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 t승 플러스 c2 2의 2m분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 t승.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됐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값이라는 것은 결국 2의 승수를 보면 2m분의 마이너스 c 어쩌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렇죠? 근데 루트 안에 보세요. 루트 안에는 c제곱 거기서 4mk 플러스 값을 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값은 c제곱보다는 작은 값이지요. 그렇죠? 루트 안에 있는 값은 c제곱 이하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렇죠? c제곱 하는 것은 c의 절대값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여기 루트를 씌운 값은 루트 c제곱 이하가 될 거고 그것은 결국 c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 c의 크기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앞에 마이너스 c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빼주던 더해주던 어때요? 마이너스지요. 그렇죠? 해서 여기 있는 값은 요 값은 마이너스다라는 걸 0 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으로 생기죠. 그렇죠? 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갖는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과감세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감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진동 없이 변이가 그냥 쭉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드는 현상이다 라는 뜻으로 이런 현상을 과감세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가볼까요? 두 번째 경우 루트 안에 있는 c제곱 마이너스 4mk가 0이 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뒤쪽이 사라졌으니까 람다는 중근이 됐죠. 그렇죠? 뒤에 건 없어졌으니까 람다는 2m분의 마이너스 c 이렇게만 됐어요. 그런데 중근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중근인 케이스 해가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이 람다를 가지고 지수함수 만들어주고 그렇죠? 두 번 미분해서 0 된다라는 뜻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1차 함수를 곱해준 모양이 됐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는 xt는 2의 2m분의 마이너스 ct승 곱하기 c1 플러스 c2t다.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결국 어때요? 요거는 다항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건 지수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0 되는 곳을 찾아서 우리가 임계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 수업 끝나면 여기 임계점이 얼마인가? 저거 미분해서 0 되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임계점을 갖는 그래프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변이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해가는 그런 모양이 생겨요. 그런 뜻으로 임계점 부분이 생겨서 임계감쇄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c제곱 마이너스 4mk가 0보다 작다.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았으니까 이제 복소수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큰 값 4mk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 0보다 크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고쳐놓고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나가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 i라고 써놓으면 람다는 2m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루트 바꿔서 4mk 마이너스 c 제곱 i 그리고 또 하나는 람다는 2m분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루트 4mk 마이너스 c 제곱 i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예, 우리 특성 방정식이 복소근을 갖게 되면 해가 어떻게 표현된다 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이 근의 실수부 2m분의 마이너스 c입니다. 그게 지수함수 파트를 만들면 되고 2에 2m분의 마이너스 c t승 그렇죠? 허수부는 2m분의 루트 4mk 마이너스 c제곱 그렇죠? 그게 코사인과 사인을 만들면 되죠. 그렇죠? 해서 거기다가 c1 코사인 2m분의 루트 4mk 마이너스 c제곱 t 플러스 c2 사인 2m분의 루트 4mk 마이너스 c제곱 t 이걸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아까처럼 뒤쪽에 코사인 플러스 사인 하는 것은 하나의 함수 코사인으로 합성할 수 있어요. 예, 앞에서 연습했으니까 요건 다 알지요. 예, 대문자 c는 루트 c1 제곱 플러스 c2의 제곱이다 라고 두고 알파라는 각은 텐전트 알파가 c1분의 c2하고 같아지는 그런 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예, 이렇게 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를 xt를 c2의 2m분의 마이너스 ct승 곱하기 코사인 2m분의 루트 4mk 마이너스 c제곱 t 마이너스 알파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의 값은 기껏 해봐야 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진동을 할 거고 그렇죠? 결국은 이 지수함수가 결정을 할 텐데 승수가 마이너스 2m분의 c 그렇죠? 음수승으로 표현됐으니까 계속 감소하겠죠. 그렇죠? 예, 해서 이렇게 지수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감소해 갑니다. 이렇게 예,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대칭인 모양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때 뒤에 코사인이 곱해졌으니까 요 사이에서 코사인을 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할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은 부족감쇄라고 불러요. 부족감쇄.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유감쇄 운동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됐네요. 그렇죠? 예, 가볼까요?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이 시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유감쇄 운동에서 M은 36kg, C는 12kg per sec, sec는 초당, K는 37kg per sec 제곱, 이렇게 되고 X0는 0.7m, X'0는 0.1 per sec 이렇게 주어졌다. 초기 조건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진동변이 XT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요. 초기치 문제입니다. 가볼까요? 원래 주어진 방정식이 운동 방정식이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0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감쇄가 있어요. 근데 m은 36이고 c는 12이고 k는 37이니까 이걸 대입하면 됩니다. m에다가 36 대입해주고 c에다가 12 대입해주고 k에다가 37 대입해주면 우리 방정식은 36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12x 프라임 플러스 37x는 0이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그럼 특성 방정식을 계산해 볼까요? 그대로 숫자 똑같이 놓고 람다 제곱 람다 그리고 1 이렇게 갖다 대입하면 되죠. 36 람다의 제곱 플러스 12 람다 플러스 37은 0이다. 그렇죠? 이제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됩니다. 람다는
이번에는 1차항이 12 짝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a분의 이제 2차항의 개수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짝수 공식. 예. 그 다음 1차항 반 나누어서 부호 바꿔서 12를 2로 나누면 6이니까 마이너스 6.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반의 제곱 6제곱하면 36. 그렇죠? 마이너스 2차항 36하고 상수항 37하고 곱한 거 36 곱하기 37 됐죠? 그러면 36으로 묶어내면 루트 안에서는 1 마이너스 37이니까 마이너스 36이에요. 그렇죠? 그럼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 36 곱하기 36 이렇게 된 거니까 36은 루트 밖으로 나가서 36 하고 쓰면 되고 제곱이었으니까 그렇죠?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36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뒤에는 36분의 36i니까 약분하면 i만 남죠. 그렇죠? 해서 그는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수부 마이너스 6분의 1은 지수함수를 만들어서 2의 마이너스 6분의 1t승. 그렇죠? 허수부는 i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코사인과 사인은 1t, 즉 t로 표현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는 xt는 2의 마이너스 6분의 1t승 곱하기 c1 코사인 t 플러스 c2 사인 t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일반 해를 구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초기 조건만 대입하면 우리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볼까요? 이제 일반 해를 구한 거고 초기 조건을 대입해야 되니까 이걸 한번 미분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미분해 볼까요? 지수함수 먼저 미분하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은 나가고 지수함수 똑같이 쓰고 그렇죠? 뒤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곱해주고 그렇죠? 플러스 라이프니츠 룰이에요. 이제 반대로 합니다. 이번에는 지수함수는 그냥 미분하지 않고 그냥 곱해주고 그렇죠? 뒤에 있는 코사인, 사인 파트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뒤에 거 미분해 보세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x'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조건 x에도 t에다 0 대입하고 x'에 t에다 0 대입해서 똑같다고 놓고 계산하면 돼요. x0은 0.7이었습니다. x'0은 0.1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x를 가지고 대입해주면 t에다 0 대입하면 0승 지수함수 파트는 1이지요. 그렇죠? 사인 t에다 0 대입하면 사인은 0이지요. 코사인 0은 1이지요. 그러니까 C1만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 값이 0.7이다 그랬으니까 결국 C1은 0.7이지요. 그렇죠? 분수를 표현하면 10분의 7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x't를 가지고 t에다가 0을 대입해서 얻을 거예요. 네. 0 대입하면 지수함수 0승 1이지요. 그렇죠? 사인 0, 0이니까 사라지지요. 네. 코사인 0, 1이지요. 그렇죠? 사인 0, 0이지요. 코사인 0은 1이지요. 그렇죠? 지수함수 1이지요. 그렇죠? 그럼 남는 건 뭔가요? 예, 사인 파트는 다 없어졌으니까 앞에서는 마이너스 6분의 1 하고 곱하기 C1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C1만 남았죠. 그렇죠? 예, 요렇게 남았고 앞에 있는 거 뒤에 거는 사인 파트는 사라졌으니까 뒤에 여기 C2가 있는데 예, 여기는 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은 거는 C2만 남았죠. 그렇죠? 해서 예, 그 값이 0.1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6분의 1 C1 플러스 C2는 0.1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C1은 구했어요. 10분의 7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C1에다가 10분의 7을 대입하면
예, 이 앞에 있는 파트는 마이너스 60분의 7이 되죠. 그거 넘겨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C2는 0.1은 10분의 1이고, 예, C1 파트는 넘어가서 플러스 60분의 7 이렇게 됐죠. 그럼 60분의 하고 통분을 하게 되면 6하고 7 더하면 13 해서 C2는 60분의 13. 어렵지 않죠? 예, 그럼 이제 우리 해에다가 대입해 주면 되네요. 예, 해서 C1 계산한 거 10분의 7, C2 계산한 거 60분의 13 이렇게 대입하면 우리 해를 얻을 수 있죠. 예, X는 2의 마이너스 6분의 1 T승 곱하기 10분의 7 코사인 T 플러스 60분의 13 사인 T다. 예,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예, 모델링 했어요. 그런데 모델링을 예, 우리는 용수철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용수철 모델을 가지고 예, 제차였으니까 자유운동이라고 표현했던 예, 그런 운동의 모델링을 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수업은 예,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예, 또 다음 시간에 예, 온라인 강의로 또 만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